안녕하세요. 성명성형연구소 강사 기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육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에서 주인이 된다라는 뜻이죠. 가장 메인 자리에 있는 육친을 설명하는데요. 태어난 해가 있을 것이고 성과 이름이 있겠죠. 주육친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육친의 위치는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름 첫 글자, 첫 자음, 첫 이름의 첫 자음에 해당하는 게 주육친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앞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청간 글자고 지지 글자가 오고 태어난 연도죠. 이름을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청간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70%, 지지가 30%, 그리고 성이 있겠죠? 성과 이름을 분석했을 때 성에서 30%, 이름에서 70%, 이렇게. 그리고 여기 70%에 해당하는 이름 첫 글자가 51%, 여기가 19%, 여기가 19%, 여기가 11%. 그럼 프로테지로 봤을 때 청간에 해당하는 여기에 오는 육친, 얘가 메인이 돼요. 그래서 주인이 되는 육친이 여기에 존재하겠죠. 청간의 위치에 있는 첫 자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시를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는 여러 모양 꼴이 있죠. 성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성이 두 자가 있을 수 있고 이름이 하나일 수도 있고 외자 이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름이 여러 이렇게 세 자, 네 자인 경우가 있는데 우선 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 무오년에 태어난 김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딱 끄시면 김은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진은 이름입니다. 주육친은 성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름에 첫 글자에 존재하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밑에 하나가 더 없죠. 흔한 이름은 아니고 외자 이름에 여기 첫 자음, 얘가 주육친이 된다라는 거. 위치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 그동안 했던 거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시고 육친과의 관계 이제 그 수리로 이렇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자, 무오년은 토, 양토고 얘는 한대 음하죠. 이렇게. 그리고 얘의 음양은 핵순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핵순을 이렇게 해보니까 홀수가 나와서 양이고 얘의 진짜의 핵수는 홀수로 양이에요. 그리고 얘의 자음을 분석했더니 목이 되고 요 자음은 수. 그런데 양의 목이니까 간목을 쓰고 얘는 수인데 양수니까 임수를 썼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시겠죠? 이름에서도 핵순으로 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시읒 지읒 지읒은 금의 소리인데 양의 금을 쓰다 보니 경금이 여기 오고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은 하의 소리예요. 그런데 양이니까 병하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 진동수라고 제가 육친을 이거는 편제, 평간, 편인 이렇게 쓰지 않고 수리로
진동수를 이렇게 표기했어요. 진동수는 얘와 얘의 관계를 살펴보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중심은 얘가 되어서 얘와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본다. 얘와 얘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또다시 얘가 중심이 되어서 얘와 얘의 관계를 살펴서 이렇게 육친이 산출이 된다. 요거 앞 시간에 영상을 보시면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중심이 되는 주 육친은 얘가 되겠죠. 천간에 있는 진동수이면서 이름의 첫 자음. 이렇게. 그러면 얘의 성향이 많이 두드러진다. 얘가 주인이 되는 9번은 육친으로 편인이죠. 편인의 성향과 이로 인한 육친과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5, 7은 순행이죠. 그리고 7, 9도 순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극이 하나 탁 발생이 되죠. 여기서도 극이 하나. 천간에 극이 이루어지면 지지에서도 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튀어나오는 게 있죠. 그걸 파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간성이 나와요. 여기서는 재성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고 여기에 따른 감명은 차후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분석하는 작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자면 김인년생이고 1979년생 유빈이라는 외자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가 성이고 빈이 이름이 됩니다. 자, 음양 분석을 했더니 성도 음이고 이름도 음이에요. 그리고 오행을 분석했더니 기토와 개수, 정화 이렇게 나오죠. 얘와 얘의 관계를 살펴보고 얘와 얘의 관계를 살펴서 이 진동수가 산출이 됩니다. 일단 토니까 같은 오행이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될 것이고 음이니까 얘도 음토고 얘도 음토니까 비견이 해당이 되겠죠. 비견은 우리가 진동수 1로 표시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성과 이름 중에 가장 주인이 되는 애를 찾으면 되겠죠. 첫 이름의 첫 자음. 얘가 주 육친이 됩니다. 자, 얘도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7이 나오고 3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이름은 보시다시피 순행 구조가 아니에요. 상생되는 이름이 아니라 여기서도 극이 생기고 여기서도 극이 발생이 됐다. 보이시죠? 자, 1과 7이 극을 당해서 파생이 되는 게 재성. 여기도 재성이 튀어나오겠죠. 자, 7과 3이 이렇게 극을 당하는 구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비견겁재가 나오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 사람은 주 육친이 7번 뭐죠? 평간. 평간의 성향이 두드러지겠죠. 그리고 나를 치는 요소니까 이제 건강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 몸이 좀 아플 수 있다라든가, 뭐 직업상의 애로사항, 이렇게 극이 위아래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이름이다 보니까, 이런 감명하는 수업은 차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궁금해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성이 두 글자인 이름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궁. 이렇게. 여기는 성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는 이름이고. 갑인년.
1974년생입니다. 남궁옥분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이름의 음량을 분석을 하고 육친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는 진동수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요. 여기서 주가 되는 육친은 어딜까요? 요 글자겠죠? 첫 이름의 첫 자음. 이게 주 육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기 8이라는 요 숫자. 얘가 진동수 8번은 정관이죠. 이렇게. 얘가 가장 주인이 되는 육친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수리학적으로 봤을 때 상생이 되는지 상극이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극이 일어나죠. 여기서도 극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성은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 극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이름에서 극이 당하는 게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극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이름이다 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파생되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967년 정민년에 태어난 선우용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이 여기죠? 두 글자. 여기가 성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이름. 자, 한글 이름에 핵순으로 음과 양을 구분을 하고 자음을 갖고 오행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관계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진동수가 나왔다라는 거 아시고 또 여기서 주 육친을 빨리 찾으셔야 되겠죠? 이름의 첫 자. 얘가 주 육친이 되고 진동수에서는 얘가 주 육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은 뭔가요? 정인. 이 사람은 정인의 성향이 가장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정인의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차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 이름 자체가 순행인지 극을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에서 일단 극이 이루어지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다 순환 관계죠. 상생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여기 이제 극 당하는 거 살펴보면은 파생이 되죠. 재성이 파생이 되고 얘는 간성이 파생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